안 되는. 자, 서우야, 우리 여기 이 109페이지 풀어져 있는지 한번 봐줄래? 109쪽 우리 전기, 여기를 다 안 했던 건가? 서우야, 여기 107쪽 풀어져 있니? 107쪽? 110 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여기 저번에 전기 자기 여기까지 했나 보다. 효율까지 했나 보다, 효율까지. 그쵸? 네. 그래서 전류의 자기작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전류의 자기작용을, 재경이가 좀 들어야. 우리 교차한다는 이런 이야기 했었나? 요거 안 했죠, 아직? 그, A, 이거 위에 건하고 밑에 건 안 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조금만 했나 보다. 그러면 자기장 이야기 좀 하고, 네. 여기 아래 것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깨끗한 화면을 열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 방법이 자석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고, 자석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이렇게 자기력 선으로 나타냈었어. 근데 이 자기력 선이 이렇게 서로 지나갈 때 절대 한 점에서 뭔가 얘가 이렇게 교차를 하지 않아. 자기력 선이. 오케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교차하지 않는 이유는 한 점에서는 항상, 왔다. 재경이 왔다. 어서 와, 재경아. 네. 한 점에서 교차를 해버린다는 거는 한 점에서 자기장이 두 가지 방향을 다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두 방향을 다 가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교차할 수가 없어.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가 빈틈이 있을 수 없고요. 빈틈 없이 거의 다 빼곡하게 차 있는데 그림으로 선을 표현을 하느라고 거기가 약간 비어 보이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자기장으로 꽉 차 있고 다만 이럴 때는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렇게 같은 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튕겨 나가거든?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얘가 서로 이렇게 밀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갈 때 요 가운데, 정 가운데,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자기장만큼은 얘가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고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점에서만. 네. 그래서 그때만 딱 자기장이 한 번 없을 순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있다.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재경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 들리고 있겠지? 얘가 또 마이크가 안 되나? 마이크 안 되나 보다. 재경이가. 들려요. 서우가 지금 말했나? 음, 아, 서우가 말했어? 아, 재경아, 너 들려? 안 들린다. 재경이는 내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재경이 말이 내가 안 들리나 보네. 그치. 재경이는 내 말이 들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말해. 채팅창으로 말해. 으로 말해, 그러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인데 이런 자기장을 자석 말고 전류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전류. 전류는 어디에 흘러요? 전선에 흐르잖아요. 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대. 이게 너무너무 소름 돋는 게 처음 이거 발견한 사람은 엄청 놀랬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의 N극은 원래 어디를 가리키는 게 정석이에요, 서우야? 나침반이라는 게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N극은 특히 어디를 가리켜 줘야 될까? 북쪽. 그렇죠. 북쪽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위를 표시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근데 어느 날 우연히도 어떤 과학자가
전선 주변에 그냥 나침반을 떡 하고 놨는데 이 나침반이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더라 이거야. 더 소름 돋는 건 이 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다시 그 나침반이 꼭 누가 실제로 건드는 것처럼 북쪽을 가리키더라 이거지. 이 당시에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이론 자체도 없고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시기라 굉장히 놀랬던 어떤 사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건 뭐냐?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리고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그냥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이라고 정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나머지 네 손가락을 우리가 이 전선 주변을 감싸듯이 전선 주변을 이렇게 감싸 쥐는 느낌으로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저렇게 감싸 쥐게 되잖아요. 자연이. 그러면 그 감싸 쥐는 방향이 반시계거든. 우리 이거 근데 하지 않았니? 재경, 이거 근데 한 것 같지, 그치? 재경아, 요구를 했었지? 어, 요거 한번 다시 물어볼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분홍색은 우리 서우가 한번 표시해보고, 아, 여기 표시가 될까? 우리 재경이는 파란색에다가 한번 자기장 방향을 표시해 보시겠어요? 서우는 분홍색에다가, 이게 지금 전류의 방향인데, 한번, 이거 되나? 재경 이거, 아, 그렇지. 좀 했었던 것 같아. 자기장 방향을 여기에서는 반시계나 시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에이, 그게 뭐지? 이 뭐야? 우와, 이게 뭐죠? 아, 마우스가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자, 어떻게 됐던 거냐면, 여기에 우리가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반시계로 표현을 했었어요. 반시계로. 근데 얘는 뒤집히니까 이렇게 시계처럼 보이는 거지. 그쵸? 네.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자석과 같이 자기장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런 반시계 말고 자석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 놓게 되었다. 이 코일 이야기 들었었니? 기억나니? 서우야? 코일? 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했던 잘 거 안 나요. 잘 안 나? 아, 여기에서 코일의 그림에서 잘 보실게. 이 코일이 보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치. 아, 여기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앞으로 나올 때 여기 뒤로 간다는 거지. 뒤로, 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갈 때, 네. 약간 이게 앞쪽으로 나온 거랑 뒤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좀 차이를 두고 그린 건데요. 봐봐.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어. 전류가. 그럼 얘가 요 앞쪽, 코일 여기가 앞쪽인 거야. 여기가 이제 좀 뒤쪽이고. 앞쪽으로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다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요번에도 여전히 오른손을 사용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는데 얘가 오른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네 개를 이렇게 여기 이제 손바닥이고 얘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그쵸? 이거는 손등이 되겠지. 오른손일 때. 오른손.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향하죠? 손등을 보일 때는 이렇게 향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전류가 앞에서 이렇게 감싸쥐듯이 앞에서 앞으로 내려오면 봐봐. 내가 이 나머지 요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치고 이 전류가 앞에서 꼬꾸라져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감싸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손을 놔야 된다 이거지. 제가 여러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게 선생님 오른손이거든? 오른손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줘. 감싸지면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쪽으로 전류가 앞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잡히고 그때 엄지손가락은 이 방향을 가리켜. 얘들아, 너희가 볼 땐 지금 요 엄지손가락이 너희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왼쪽을 가리켜, 오른쪽을 가리켜? 오른쪽이요. 오른쪽을 가리키지, 그치? 이 선생님이랑 뒤집혀서 보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어, 왼쪽이거든? 내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요건 책으로 가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봐봐. 이런 느낌으로. 그쵸?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코일이, 근데 얘들이 저번에 여지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서도 요 방향을, 요 부분을 나가가지고 자꾸 가리켰던 느낌이 나서. 자, 서우야, 이거 배웠니? 이거 그냥 원형 도선을 한 번만 감쌌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이쪽은 전류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오는데, 이렇게 전선이 내려오는데, 이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것이고, 여기 왼쪽은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건 자기장이 요 원형도선 안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고 바깥쪽은 들어가게 되는 방향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치.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형도선을 전체적으로 계속 연결한 게 코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코일의 안쪽에서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간다면 바깥쪽은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가실까요? 얘들아, 여기 4번 우리 했었나? 4번? 4번 안 했었죠, 서우야. 네, 안 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나침반 3개가 놓여 있는데, 보시면 이 나침반의 방향이 원래 지금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 왜냐면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전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앞쪽에서 내려오고, 이게 여러 바퀴를 돌고 다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손을 어떻게 놔야 될까? 손을.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놔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놔야 될까요? 얘가 요 요 뒤쪽에 손바닥을 놓는다고 볼게요. 요 코일 뒤쪽에 손바닥을 놓는다라고 보면, 어머, 손이 육손이가 됐어! 이 손이 코일 뒤쪽에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손이 돼야만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그치? 앞으로 내려오면서 코일의 전류 방향하고 똑같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 손등이 돼 있으면 이것도 손바닥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지금 손등이구나, 손등. 손등이고 여기가 바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 미치겠다. 여기지, 여기. 얘들아, 미안. 다시 봐봐.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여기가 손바닥이 돼야 돼. 그치? 여기가 등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앞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요런 모양으로 해야 얘를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선을 이렇게 감아쥐면서 앞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근데 나머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N의 방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자기장이 가운데 쪽에 생기는 자기장은 네, 오른쪽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은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야 되고, 얘는 반대로, 여기는 반대를 가리키거든요. 서쪽을 향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 그래서 동동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은 뭐야? 지금 과학자들이 이 전선을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낸 거야. 왜냐면 전선만 있어도 그 전선을 꼬아 놓으면 꼭 자석의 N극이 나와서 뒤로 S극으로 향하는 느낌처럼 얘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장은. 근데 조금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고 싶어서 그 코일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 철심을 넣어서 그 철심 안에 있는 또 다른 전자들이 다 같이 전류가 흐를 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전자석이 극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럼 전류의 방향을 바뀌게 해주면 되겠고요. 또 전류가 셀수록 코일이 좀 더 콩콩 촘촘하게 감길수록 좀 더 세겠죠? 네. 그래서 그 전자석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일단 자기부상 열차가 떠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청력을 이용한 거거든. 그리고 기중기는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들어올려. 철로 된 거 들어올릴 때 전자석을 이용했다고 쳐봐? 그럼 전자석에 붙은 자동차를 다시 떼어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너무나 강력하게 붙었겠지, 철이라. 무겁고 떼어내기 힘들 텐데 어떻게 떼어내면 돼? 파우야, 이거 어떻게 떼어내면 될까? 음, 얘가 지금 자석의 힘을 잃게 만들려면 전류도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뚝 떨어진다 이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음, 자, 여기 한번 풀어보고요. 107페이지에 5번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107페이지에 5번. 5번만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일단.
얘들아, 한번 풀어봤니? 5번? 107페이지 5번? 응. 여기가 A, B, C, D에서 N극을 띄는 곳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트가 사실은 이 전류를 보시면 전류가 앞쪽에서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엄지랜다. 오른손은 어떻게 놓으면 된다? 봐봐. 앞에서 위로 흐르고 뒤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러면 손을 이렇게 놔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놔야 얘가 앞쪽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감싸지듯이. 그런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처럼 생각해가지고 나머지가 이쪽이 자기장 방향이라는 거를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는 앞으로 내려왔잖아, 전류가.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손을. 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N, 여기가 N, SS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방향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한번 3번 같이 볼게.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따라 코일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쵸? 이게 정석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세기가 약하면 이것도 같이 약해지고요. 방향이 바뀔 때도 당연히 같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OXX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 요 가운데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서로 같은 극이면, 네, 제로 포인트가 되는 곳도 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N극의 방향이라는 거야, 얘들아. 나침반 N극이 가리키네? 그러니까 여기가 S지. 얘도 가리키네? N극이 가리키네? 그러니까 여기가 S야. 네. 그래서 둘 다 SS. 그리고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 그래서 이제는 자석주의만 생긴다고 하면 안 돼요. 전선 주변에도 있고요. 특히 전류가 흐를 때. 그리고 자기장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석주의의 자기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기냐? 아니죠. 그거는 멀면 멀수록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극 주변에 있을 때만 촘촘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기가 세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 우리가 이제는 넘어가서요. 108페이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 얘기 했었잖아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이 코일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전동기예요, 전동기. 네, 전동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동기. 여기 보면은 정류자도 나와 있고 전자석도 있고 지금 여기 그냥 일반적인 자석도 있잖아요. 요게 다 들어있는 게 전동기예요. 얘들아, 전동기가 서우야. 전동기가 영어로 뭐야? 우리 재경이도 알면 말해봐. 전동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모르나요? 다음 힌트 줄게. 맞춰봐. 맞아요. 모터죠, 모터. 이 모터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전자제품에 뭐 대표적으로 진공청소기, 그치? 청소기 뒤에 프로펠러 달고 모터 달아서 이 모터가 전기와 연결이 되면 이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가지고 프로펠러가 왕왕 돌게 하고 돌 때 이 진공청소기 앞쪽에 있는 공기는 한 방향으로 뒤쪽으로 빼줘. 그럼 요 앞에 있는 공기가 지금 진공청소기 요 내부 앞쪽에 공기가 저기압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더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밀려 들어옵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가 밀려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지까지 같이 들어오겠지, 그치? 그래서 먼지를 끌어당겨서 청소를 시키고, 먼지는 필터에다 모아놓고 깨끗한 바람만 내보내겠지. 이게 세탁기, 세척기, 뭐,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전기자동차도 이제 이런 모터를 활용하죠.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우리 실생활 제품들이다. 그 제품 안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겠어요. 그쵸? 네. 정류자 기억해 두시고,
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양이 여기 이렇게 중간에가 딱 떨어져 있죠. 왜 저렇게 떨어져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응? 그쵸?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 그림 가지고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다르게 제가 또 그리는 것보다 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되실 테니까. 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이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브라켓이 있고 그 브라켓 안쪽을 정류자가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보세요. 이 축이 돌아가게끔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 끝에는 코일이 있어. 자, 이 코일이 감겨 있고 코일 옆에 지금 연구 자석들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서처럼 이미 자석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자석, 또 다른 전선이 다가와. 그러면 이 전선이 갖고 있는 자기장과 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영구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영구 자석과 전선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어내거나 하는 어떤 힘이 발생을 해요, 힘. 근데 그 힘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재밌게도, 얘가 만약에 자기장 방향이라고 쳐볼게요. 보통 자기장을 B로 나타내거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라고, 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서는 지금 전류를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다시 보고, 자기장을 어떻게 보냐면, 네, 이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 또 다른 자석 때문에, 영구 자석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야, 이거는. 영구 자석 때문에 생긴 자기장하고 이 전선 때문에 생긴 전류가 서로 끌어당기거나 미는 어떤 힘을 발휘해서 결론은 어떤 힘이 생기냐, 항상 이 손바닥에서 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전선에 전류가 아이가 그대로 위로 흐르는데 자기장이 왼쪽으로 걸렸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을, 엄지손가락은 그대로 갖다 대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손바닥이죠? 손바닥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힘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한 게 바로 여기 있는 모터입니다, 모터. 모터. 자, 이 모터에서 지금 들어가요. 전류가 어디로 갔냐? 왼쪽부터 들어가가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여기를 여러 번 돌고, 네, 다시 원래 모습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게 취지예요. 이 실험에.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손가락 가지고 전류하고 자기장하고 힘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44번. 아이고. 음, PPT. 아, 여기 있다. PPT에다가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연구 자석은 이렇게 NS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자,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 요 점에, 그다음에 여기 걸리는 자기장은 어느 쪽일까? 서야 여기 자기장이 걸리거든? 여기 연구자석이 있잖아요. 이 연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요 전선, 요 포인트에서 어느 쪽인지 한번 너 그려볼래? 서야 한번 그려볼래?
자기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될까? 여기 지금 자석이 있죠? 이 자석 때문에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방향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 영구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고? 아, 자석이 여기 있잖아,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봐봐. 자기장은 항상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요 자석 사이에 또 다른 나침반이 있다고 쳐보는 거야. 그런 나침반 요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 여기에서도 오른쪽. 잘 봐. 여기 기억 포인트고 여기 니은 포인트라고 해볼게. 기억 포인트에서 전류, 자기장. 그쵸? 니은 포인트에서는 전류가 좀 반대가 돼. 그리고 자기장은 여전히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갖고 힘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긴다? 오른손을 또 갖고 오는 거야. 어떻게 한다? 오른손을 갖고 와가지고 전류에 나란하게 놔보고 자기장에 나란하게 놓으면 그 나머지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 얘는 이제 요 앞이겠죠? 손바닥이 여기는 손등이고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장 따라하면 여기가 지금 손바닥이 되죠? 그래서 일로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림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손, 여기 나머지 내 손 하면 요 아래쪽으로, 여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어이구, 잠깐만. 얘들아, 우리 잠깐만 쉴게. 얘들아, 5분만 쉴게요.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미안해.
자, 그래서 서우야, 재경아, 네, 잠시 쉬셨습니까? 오케이, 재경이 왔구나.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와, 이런 그림이 원래 예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 친구가,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항상 향하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나란히 놨을 때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힘이 아래쪽으로. 이게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코일이 이렇게 반대로 힘을 받으면 회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이유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처럼, 네, 자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밀어낼 때, 여기서도 밀어낼 때, 이렇게 도는 힘인데, 얘가 이런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칠 때 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네,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방향이 어떻게 된다? 힘이 서로 달라지니까 이때는 지금 어떻게 돌겠어요? 얘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반시계로 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요 자기자기 방향이 바뀌면 또 시계로 돌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자, 여기에서 코일이 받는 힘을 활용한 그 밖에 얘에서 이제 그 힘을 이용하면 전동기뿐만이 아니라 스피커도 가능하거든? 근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소리는 진동에 의해서 공기가 떨려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동하게끔 해. 도는 게 아니라 막 그 자리에서 떨리게 만드는 거야. 어, 그러면 얘는 왜 떨리게 되느냐?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갖고 있는 자기장 때문에 그 자기장과 요 원래 있던 자석이 서로 밀어내거나 다시 붙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잘 봐.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얘들아 봐봐. 좀만 더 힘내봐. 얘가 이렇게 해서 돌았어. 요 아래 위로 해서 돌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번엔 얘가 이렇게 어, 세워지게 된다고 해봐요. 보세요. 아까 F1하고 F2가 얘를 돌려가지고 세웠어. 그럼 요 F2가 요 위로 와 있지? 얘는 F1은 요 아래로 가 있지? 자, 지금 얘는 근데 여전히 만약에 전류가 그대로 흐른다면 F2는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요게 요대로 오니까. F1은 아래쪽을 향하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자, 그럼 얘가 계속 돌 수 있어요? 계속 돌게 될까, 멈출까요?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 바퀴 돌고 회전을 멈춰버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 정류자 좀 보셨어요? 정류자가요, 살짝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정류자가 얘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요런 모양이 돼요. 보세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아까 니은자 브라켓이 있었죠? 이 브라켓과 여기 빈틈이 만나는 거야. 여기 비어있는 틈. 여기가 만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간적으로 전류를 끊어주는 거야. 순간 전류를 차단해 주는 거야. 이해됐니? 서우야 좀 이해되니? 네, 맞네. 어? 뭐라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조금 되는데 어, 조금은 잘 안 돼. 맞아요. 많이 어렵죠. 그림이. 네.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이 오늘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아까 그 코일이라고 쳐봐. 코일이면 힘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받아서 이렇게 돌았어. 그쵸? 돌았는데 여전히 그 힘이 위아래로 작용해버리면 얘가 멈추니까 얘를 계속 돌게 하려고 전류를 차단시키는 거야. 전류를 어떻게 차단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요거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요때, 요 누워있을 때 브라켓은, 브라켓이 아니라 요거. 여기가 정류자인데, 누워있을 땐 요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브라켓과 닿지. 금속이야, 다 금속. 브라켓과 정확히 다 닿잖아. 그쵸? 여기가 싹 다 닿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여기 빈틈이 생긴다 이거야.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순간 전류를 차단을 해줘. 차단을 하면 아까 이 전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일에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 그치? 코일에 자기장이 없어져. 그러니까 코일이 자석 역할을 못 해. 그럼 요 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그 위아래로 당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얘가 힘은 없지만 멈추질 못하고 그냥 돌아. 왜냐면 관성에 의해서 돌아갈 수는 있어. 관성에 의해서 넘어간다고요. 관성. 반성. 그러니까 원래 돌던 힘으로 돌긴 돌아.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돌았어. 겨우 살짝 이렇게 돌았는데 또 어때? 여전히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다시 반대로 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정류자라는 친구의 역할이 두 개야. 하나는 전류를 순간 끊어줘야 되고, 한 번은 전류를 방향을 바꿔줘야 돼. 와, 순간순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교류라고 아세요? 교류? 직류 말고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거든? 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사실은요, 전기를 만들 때도 요 모터와 비슷한 구조를 이용을 해요.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 여기까지만 좀 대략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일단은 그 모터가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핵심 원리는 뭐다? 여기 있는 요 정류자와 전자석이다. 그리고 정류자 덕분에 전기가 순간 끊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돌 수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겠어? 그 정류자가 없는 거야, 스피커는. 정류자가 없고, 대신 그냥 방향이 위, 아래, 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 걸 일부러 더 반복을 해주는 거야. 정류자가 없어, 오히려.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문제 한번 109페이지 풀어보시겠어요? 109페이지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네, 마무리해야죠. 그럼 끝나요, 전기가.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였어. 그래서 109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109페이지.
다 풀렸어? 얘들아? 좀 풀어봤니? 백구 쪽?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가 부분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 어, 가 부분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 왼쪽. 자, 여기에서 우리 이거 보세요. 가 부분에 생긴 자기장 방향을 딱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코일에서 전류를 먼저 봐야 돼. 코일의 전류를 본다? 코일의 전류가 앞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손을 어떻게 놔야 된다?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오른손을 여기가 등이 보이게. 그래야 감싸질 수 있죠. 그쵸? 감싸진 앞으로 올라가면서 뒤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기장이 향하고 그렇게 자기장이 왼쪽으로 향한다는 거는 얘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N극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가 부분에 생긴 자기장이 왼쪽이고 그래서 가 부분은 N극, 나 부분은 반대로 S극. 그런데 옆에 있는 자석하고 그러면 밀어내겠죠. 그쵸?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라는 거지, 서우야. 그쵸? 응. 서우야, 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니? 엑소, 엑소 나왔어? 세 번째 거 틀렸어. 첫 번째 거 틀렸어? 세 아,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기장이 세면, 그러니까 그 자기장 때문에 힘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기장이 셀수록 커져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XOXO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가 지금 무슨 방향이다? 여기가 이제 전류 방향이죠? 여기가 자기장 방향이 되죠? 나머지 네 손가락. 그리고 여기가 힘의 방향이 되죠. 손바닥.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돼? 얘들아, 자기장 방향이 여기서 어떻게 되니? 요 리을로 가는 방향이죠. 그쵸? 다시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되겠죠. 요 포인트에서. 왜냐면 여기가 N극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장은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극은 N극을 안 가리키지. 그치? 그러니까 저쪽으로 멀어지는 방향. 그리고 전류가 지금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라는 거야. 전류, 자기장. 그러면 손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을 전류 엄지손가락 맞고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 손 바닥이 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쪽으로 힘을 받아. 실제로 이게 웬만큼 좀 무겁지 않으면 뜹니다. 떠버립니다. 아시겠죠?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코일, 여기가 N극이 움직이는 방향 보시면, 여기 N극 부분과 S극 부분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전류가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놔야 된다 얘기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N극이다라는 얘기고, N극과 N극이 서로 마주 보니까 밀어내서 A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쪽은 반대로 여기도 뒤로 오게 되는 거죠. 밀어내면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라는 사실. 자석은 그런 거 없죠? 이런 힘을 이용하는 건 스피커, 선풍기, 드론입니다. 드론도 그 프로펠러에 모터 다 달렸잖아요. 미니 모터가 다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한 세개면 모터가 다 세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전자석 자기장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때? 많이 어렵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우야,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 과정 1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이렇게 N에서 S가 향하게 되겠죠? 근데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방향이겠죠?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야. 호일이면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그 호일로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 딱 붙질 않고 그냥 평평했다면 붙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 확 붙어요. 힘을 아래로 받아가지고. 반대로 하면 이렇게 붕 떠요. 호일이 또 가벼우니까 저런 현상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자기력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향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호일에 흐르는 전류가 앞쪽에서 올라간다. 그럼 손을 이렇게. 뒤쪽에서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바닥이 보이게. 여기 등이 보이게. 네,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얘들아 있잖아.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었거든? 근데 지금 코일에서는 전류 방향이 내 손가락이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그걸 바꿨어. 아, 여기가 자기장이 아니라 이게 전류 방향이야. 어, 이 코일에서만 이 네 손가락이 전류고 다시 또 아까 자석 있고 여기다 코일 둘 때 그때 생기는 자기력 있잖아. 그거는 또 다시 오른손 엄지가 전류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이 전류고 얘만 전류의 방향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야. 알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너희들? 응,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그림으로 보이시죠? 야. 우리 서술형 가볼게. 서술형.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아니, 오늘 지금 한 8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서술형을, 117페이지 서술형하고 실력 탄탄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117페이지. 네. 117페이지 서술형하고 실력 탄탄 풀고, 한 5분간 풀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풀어볼게요. 요즘에 다 볼게요, 그냥. 그리고 스파이스 근데 할 것이 있구나.
얘들아, 좀 풀어봤니? 서우야, 조금 풀어보셨어요? 마지막 마지막 풀고 걸 있어? 아, 2번을 못 풀었어. 그랬어? 2번 헷갈리죠. 아, 여기 우리 지금 서술형은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실력 탄탄만 좀 설명하면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실력 탄탄 부분에서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자기장이 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장은 전선이 있는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여기에 어, 지금 요 오른쪽 먼저 보시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요 디귿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똑같이. 다행히. 그치? 이렇게 둘 다 나오는 방향이 되고, 여기 기역 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 요게 지금 방위 표시거든?
그러니까 기역하고 미음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반대로 디귿 쪽이 남쪽으로 나오는 방향인 거죠. 기역, 디귿, 미음이. 그래서 북남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남북. 오케이. 그리고 여기 2번에서는 제발 여기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고 여기 지금 전류를 알 수 있거든, 얘들아? 앞으로 내려오지, 그치?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N극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앞에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그쵸? 그래서 N극, N극이니까 청력. 여기는 S극, N극이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는. 오케이. 네? 음. 그 다음에 다는 왜 청력이 작용을 하느냐? 이거 재경이랑 서후 한 번만 이렇게 표시해 볼까? 재경아, 서후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너 확인 좀 해볼게. 재경이도 조금 그리기 어렵겠지만 여기 전류 한번 표시해보고 재경이는 여기 왼쪽 전류 한번 표시해보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려볼래? 재경이는 여기 오른쪽, 서우는 왼쪽. 응. 여기에 전류를 표시해봐.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때 오른손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한번 대략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서우 잘하고 있어. 전류를 그렇게 표시를 해.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 올라가지. 올라가면 손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오른손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그러니까 재경이는 지금 이런 소리야?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그러다 보니 오른손이 여기를 가리켜야 된다. 이 화살표. 그 의미로 그린 것 같은데? 그쵸? 아, 손으로 누른 것 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서수령? 서수령, 아까 못, 좀 풀으라고 했었는데 다 못 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요거 얘기할게요. 그렇죠. 서우도 지금 위로 전류가 향할 때 엄지손가락이, 그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NS를 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청력이 작용하는 게 가다다. 여기만 보고 마무리할게, 얘들아. 조금 늦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가 아래로 흘러가지고 손 이렇게 해야 돼서 오른쪽으로 N극. 얘도 아래로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N극이 됐어. 근데 이 직선 도선에서도 뭐가 있어요?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 때문에 이 직선 도선에서 생기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있을 거란 말이지. 그쵸? 시계 방향으로 있는데 보세요. N극이 이렇게 돌면서 이 앞에서는 이 앞쪽에서는 이 N극을 여기가 N극이 왼쪽으로 가릴게요. 이 뒤쪽에서는 N극이 이 오른쪽을 가리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얘가 그 그림 있잖아요. 아까 여기가 N, S 그리고 도선이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작동을 하죠. 그쵸? 자기장이 이렇게 이 도선의 자기장 말고 이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과 그 다음에 뭐야? 전류가 아래쪽이지. 자기장이 오른쪽이지. 그럼 손이 어떻게 된다? 손을 검정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방향, 손바닥 나오는 방향. 지금 저 손을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오른손이라고 해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손바닥이 앞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앞을 본다는 건 힘이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A 방향으로. 네. 그래서 A 방향이 됩니다. 요런 것이다, 얘들아. 네. 자, 우리 단원 평가는 아직 못 하실 거고, 앞에 내신 숙성만 한번 풀어오고, 채점까지 한번 해오시고, 질문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서 오세요. 다음 주에는 단원 평가 같이 풀면서, 지금 전기와 자기는 마무리를 하는데, 네, 이제 별과 우주가 남았거든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전기와 자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오늘 매크로일 수업 할 사람은 남아 있으시면 되겠어요. 고생했습니다.